같은데? 근데 영어 괜찮았지. 대망에서 옮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데. 근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중간 대기. 99.5라고 썼던데? 그게 그거 같아. 이거 예전 나왔는데. 문제 푼 것도 봤어. 학교 시험지 말고 학원 인터스 때. 잘하던데 이렇게. 진짜 소문을 알려줄까요? 뭐? 친구가 맨날 얘기하던 같은 반 남자였거든요. 근데 걔가 양승진이었어요. 빈치일의 수치 양승진. 다음 여기? 아니 다음 저기. 근데 진짜 이렇게 시험 기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제 시험을 이력서를 내가 비교하다가 근데 그래서 잘 봤잖아. 된 거 아니야? 그걸 쭉 세워가. 시작해야지. 아마 너네는 내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은 남은 시험 범위 한 번은 돌 거야. 오늘 명제 간단하게 오늘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낼 거야. 어제 애들이 3시간 하고 보냈어. 물론 너네만 말고 아빠 애들은 3시간 하고 보내고 뒷반 애들은 일찍 보내지 말라 그래서 안 보냈는데 오늘은 보충이니까 좀 일찍 끝내고 일찍 보내려고. 내가 이렇게 막 일부러 느리지만 않으면 3시간 거 탈 수 있어. 3시간 하고도 남아. 요즘은 오늘 온다니까 갑자기 전화 와서 못 한다고. 어제 왔어 그래서. 어제 애들 엄청 없었어. 너네 이렇게라고. 어제 쌤이 역대급으로 참았겠어요 진짜. 어제 말도 하지 마. 어쩔 수 없지 뭐. 어제 뭐 애들 엄청 많이 빠졌어 아무튼. 너네 뒷타임인데 앞타임에 온 애들이 많았어. 한 5명. 그래가지고 여기도 어제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명제합시다. 명제도 뭐 기본 개념 말고 그냥 중요한 것들만.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보면은 명제 부정이 나와 있지. 명제 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만 이제 말을 써주면 되는데 그냥 뭐뭐가 아니다라고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 온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자.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를 부정을 하래.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1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실수 x 중에 x-1의 제곱을 0보다 작게끔 하는 애가 있대.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하면 그런 애가 없다라는 거지. 원래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런 애가 없다지. 그럼 뭐라고 바꾸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의 제곱 0 이상이다지.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여기서 보면은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뭐 부등호를 이렇게 바꾸고 이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너무 여기에만 이제 강박을 가지고 2번 같은 걸 바꾸다 보면은 답을 틀리게 돼. 너 2번은 답이 뭘 것 같아? 2번 부정해봐. x가 3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9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에만 입각해서 하면 너희가 답을 몇 번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 모든 어떤으로 바꾸고 부등호는 뭐 이렇게 바꾸고 그치? 그러면 이제 2번이라는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높지. 근데 사실 2번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야. x가 3보다 큰 애들 중에는 x가 3보다 큰 애 중에 x제곱-9가 0보다 커지는 애가 있대. 근데 그걸 부정을 해보면 아니야. 걔네 중에 그런 애 없던데? 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걔네 중에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를 하고 부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부정을 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일 거야. 어떠한 명제가 있어. 어떤 명제를 내가 P라고 할게. 이거의 부정이 날 P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그럼 이제 요 P가 참이면 날 P는 반드시 뭘까? 거짓이야. 근데 얘가 거짓이면 날 P는 뭐야?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어. 요것도 중요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뒤로 넘어가 보면 6번이 있어. 6번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얘가 거짓이래. 얘가 거짓이래. 그럼 얘 부정은 참이다를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럼 제일 부정해봐. 야, 어떤 x 중에 p에 있는 게 있대. 그거 부정하면 아니야 아무것도 p에 없어가 되겠지.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아무것도 p에 없어. p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제도 그러니까 대우 말고 명제도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거짓이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거의 부정은 참이다. 이제 이것도 활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발표해야 되는 거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알아? 첫 번째, 너희가 그냥 읽어봐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명제들을 제일 많이 다루게 될 거야. P면 Q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를 제일 많이 다루게 될 거야. 그럼 이런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해? 얘? 아니야. 이런 형태의 명제의 참거짓은 얘랑 얘가 조건들이지. 이 조건들이 항상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이라고 있어. 그럼 걔네 진리집합이 얘는 라지 P고 얘는 라지 Q다 라고 하면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됐어? 됐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 형태의 명제의 참거짓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한다고?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각자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가장 쉬운 예시가 이제 이런 거야. x제곱이 4이면 x는 2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야. 그냥 이렇게만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얘가 원소가 뭐가 있어? 2랑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는 2가 이렇게 있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반대로 뒤집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짓인 거야. 됐어? 그럼 거짓인 건 누구 때문에 거짓인 거야? 이 마이너스 2 때문에 거짓인 거지. 이 마이너스 2라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례 이렇게 부를 거야. 됐어? 그럼 또 우리가 이런 것도 해내야 돼. 얘네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P이면 Q가 누구 때문에 거짓이었던 거야 결국? 얘 때문에 거짓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관례의 집합을 P차 집합 Q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됐어?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제의 참거짓 판단. 됐어? 가장 기본적으로 명제의 참거짓은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명제의 참거짓들이 있지.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거야.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참은 어떻게든 다 밝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x에다 1 넣어봤을 때 되고 2 넣어봤을 때 되니까 선생님 자연수 넣었을 때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밝혀야 돼. 참이라는 거. 근데 거짓은 꼭 거짓이라는 걸 정확하게 밝힐 필요 없이 안 되는 거 하나만 찾아주면 돼. 관례만. 그러니까 너희 교육과정에서 너희한테 원하는 건 그 정도야. 그래서 거짓인 건 우리가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인 걸 이렇게 바로 거짓인 걸 그냥 이렇게 쉽게 밝혀낼 수도 있잖아.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도. 그치? 근데 그거 외에 관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그냥 관례만 찾고 끝내도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인 거는 완벽하게 밝혀야 되니까 온갖 것들을 다 동원을 할 텐데 우리가 가장 쉬운 건 뭐라고 그랬어? 일단은 읽었을 때 바로 아는 거. 근데 그 다음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 됐어? 여기까지 해서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안간힘을 써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뭘 배우냐면 너희가 아까 얘기한 대우명제라는 걸 배워. 대우명제라는 걸 배우고 규律법이라는 걸 배워. 대우명제는 뭐야? P이면 Q이다의 대우명제. 그치? not Q이면 not P이다. 뭐 한 거야?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한 거지. 됐어? 얘가 왜 성립한다라고 하는지는 알아? 되게 간단해. 뭐야? 얘가 성립한다라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지. 얘가 성립한다라는 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지. 그 두 개가 근데 어떤 말이었어요? 애초에 같은 표현이잖아. 같은 말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우명제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 쓸 거냐면 x제곱이 4가 아니면 x가 2가 아니다. 이런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너희가 요 집합이랑 요 집합을 전체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여기에는 2 빼고 다 들어가 있지. 여기에는 누구랑 누구 빼고 다 들어가 있어? 1랑 2 빼고 다 들어가 있지. 얘가 더 큰 집합인 거 판단 돼 안 돼? 그래서 얘가 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대우명제를 쓰면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부정의 표현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대우명제를 사용해주면 되고 뒤에서도 내가 추가적으로 몇 개의 경우에서 언제 대우명제를 사용하면 유리할지 얘기를 조금 해줄게. 일단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 됐어? 그냥 규律법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명제가 있을 때 앞에 조건은 가정, 뒤에 조건은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을 때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임을 밝혀 원래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을 규律법이라 한다. 가 교과서적 정의야. 무슨 말인지 알아? 사실 나도 잘 몰라 이거는.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규律법은 내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사람 4명이 있어. 사람 4명이 있어. 사람 4명이 있을 때 도둑질? 왜? 아니 이건 너왜 도둑질 하니까 네가 쳐다봐. 그러니까 4명 중 4개, 그러니까 4개의 후보가 있어. 근데 이 중에 분명히 한 명이 맞거든? 한 명이 맞는데 얘가 맞다라는 걸 밝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걸 밝혀서 얘가 참여를 밝히는 게 규律법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시가 뭐가 있어? 루트 2가 뭐야? 무리수이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무리수이다를 바로 증명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 범위 내에서 무리수 말고 뭐도 있어? 유리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 실수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로 나뉘잖아.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만 보이면 왜? 뭐다. 유리수가 아닌만 보이면 얘가 무리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규律법인 거야. 이거 증명은 내가 좀 이따 해줄게. 뒤에 문제 있어.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오케이? 그래서 규律법을 뭐 아까 내가 얘기한 정의로 막 정의 그대로 써라 그렇게 내시는 분은 없어. 그냥 규律법으로 증명하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저기 뒤에 보면은 간단한 예시를 잠깐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16번 보면은 8이 2의 배수다를 증명을 하래 너희한테. 야씨 이 당연한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8을 2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 8을 무슨 수라고 가정할 수 있어? 홀수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지. 이렇게 8이 홀수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K값을 구해봐. K값 구하면 얼마나? 2분의 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는 뭐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8은 2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律법인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찌됐든 명제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밝혀야 되는데 참임을 밝힐 때는 안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써서 밝혀야 돼 우리가. 근데 거짓임을 밝힐 때는 아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발리 하나만 이렇게 내밀어도 괜찮다. 까지 문제 없지?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3번 문제는 그냥 말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하나씩 같이 봐. 3번에 1번 x제곱은 1, x는 1. 얘는 그냥 집합 크기 비교하면 되지.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집합이 왼쪽이 크지? 그 다음 2번은 집합 크기 비교가 가능한가 얘네가? 포함관계가 있어? 이거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포함관계가 없을 것 같아. 됐어? x제곱이 2보다 크다라는 건 x가 루트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잖아. 됐지? 그럼 3번 4의 배수랑 2의 배수 어느 집합이 더 커? 그렇지 2의 배수가 더 크니까 3번이 참이겠지? 됐어? 그 다음 x 더하기 y가 짝수면 x랑 y는 모두 짝수다. 맞아 틀려? 틀리지? 너희 무슨 예시를 들 수 있어? 그렇지 뭐 홀수 되는 거? 그럼 관례를 들 수 있지? 됐어? 그 다음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면 x랑 y랑 둘 다 1 이상이어야 된대. 맞아? 아니지 이미 답이 3번이 나왔으니까. 근데 왜 아니야? 또 음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은 예시를 또 들 수가 있지 우리가. 문제 없지? 그 다음 4번에 1번 왼쪽 집합이 커 오른쪽 집합이 커? 왼쪽은 a 더하기 b는 0밖에 없는데 오른쪽은 a 더하기 b는 0이랑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거야. 그 다음 2번 이제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 4번에 2번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가 0 그리고 b도 0이지. 됐어? 근데 이제 저기 오른쪽에 a 곱하기 b는 0은 뭐라고 써야 돼?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얘들아 요 집합이 커 요 집합이 커? 오른쪽 게 집합이 크지. 그리고 여기에는 얘가 포함되어 있지. 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인데 합집합 안에는 교집합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집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너네가. 그 다음 3번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항상 B제곱보다 클까? 무슨 반례가 있어? 그렇지 음수. 그래서 그 다음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A가 당연히 양수겠지. 그 다음 5번도 이제 계속 많이 볼 건데 당황하지 말자고. 얘들아 그냥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이지. 기본적으로 0 이상이지. 실수범위 내에서는 근데 언제 0이 돼? 둘 다 0일 때만 0이 되지. 그럼 여기에 등호가 빠져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A, B 순서상은 못 빼고 전부 다야. 0,0 빼고 전부 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그 오른쪽에는 뭐라고 써있어?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있지. 그럼 너희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인 거 납득할 수 있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얘도 A는 0, B는 0 빼고 A가 0이고 B가 0일 때 그거 하나 빼고 전부 다야. 그래 너네가 이거 두 개가 같은 표현이라는 거를 지금 시점 이후로는 계속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납득할 수 있겠어? 그렇게 또 4번도 지나가 주시면 되고 내가 너네 이따가 5번, 7번, 8번 시킬 거야. 넘어가 일단. 그다음 9번 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할 거야. 어찌됐든 너희한테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줘. 그럼 너희가 이걸 보고 해야 될 행동이 뭐야?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뭐로 나타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주자. 이런 얘기야. 됐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됐어? 그래서 기본 조건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너희가 그 밑에 있는 보기들을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텍스트만으로도 알 수 있어.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사실 모두 참인가? 여기 연결되니까 P면 R이다도 참이지. 그럼 정보가 이거 말고 요 각각의 모두 참인가? 대구명제도 참인 거지. 그래 실제로는 2가지 정보밖에 안 주어져 있지만 6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 6가지 정보를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고 너네가 요 주어진 정보를 모르고만 표현을 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표현을 해놓으면 너희가 나머지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다. 됐어? 일단은 여기까지 내가 간단하게 하고 너희가 10번까지 한번 해봐봐. 지금 저기 손가락 밟는 애들 그거